드리겠습니다. 주미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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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 설명이 박근혜 불러가시. 자, 여기 오세요. 어르신, 선생님 여기. 대표님. 우리 대표님 악수 한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애 대표님, 이 관계를 떠나 단합하고 단결하여 이 추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제대로 국정을 감시하지 못해 부끄러울 뿐입니다. 며칠 전 검찰이 이 나라 대통령이 직권 남용 강요죄 저지른 공범이고 국가 주요 기밀 문서를 누출한 혐의자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땅의 재벌들, 골목 상권마다 서민경제 죽이는 침투 행위를 해대고 싹쓸이 해간 재벌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는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왼쪽 바퀴 가는 사람과 오른쪽 바퀴 가는 사람을 임금으로 차별하고 최저임금 한 푼 올려달라는데도 국민을 핍박하고 벌벌 떨던 재벌들이, 국민에게 큰 소리 쳤던 그런 재벌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는 꼼짝 못하고 돈을 바쳤습니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회에서 언론을 향해서 야당이 경제 발목을 잡아서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랬던 재벌과 대통령이 검은 뒷거래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재벌이 바친 돈이 본질이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과 강요죄라는 죄명으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습니다. 대통령은 지금도 이 순간에 변호사를 앞에 세워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 합니까? 나라가 어려우니 큰 대사를 앞두고 웃으면서 돈 좀 내시죠,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게 박근혜식 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재벌이 준 돈은 명백히 뇌물이고,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협박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검은 뒷거래고 뇌물 공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한민국 재벌도 이제 단단히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순실의 딸의 학교 친구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 현대자동차가 좀 일감을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검사도 안 그치고 그대로 그 회사가 협력업체로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에는 아니 대한민국 재벌이 만든 현대자동차도 못 믿겠다. 언제든지 권력에 무릎 꿇고 소비자 안전은 뒷전일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정말 절단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게 다름 아닌 대통령 장 본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신 1등이라고 한 분이 부역자 집당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대통령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막기는커녕 비호해온 부역자 정당이 석고 대제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판에 이제 와서 국민이 촛불 들고 국민 95%가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데 이제 와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 새누리당 새판짜기 하겠다 한다는데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누리당 석고대제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해체 선언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탄핵 표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표가 있어야지만 탄핵이 된다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발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받들라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다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 빼고 박근혜는 네, 여러분 마음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요, 야당 대표도 모질다, 인신공격한다 이렇게 뉴스의 타이틀이 달라집니다. 네, 대통령이 제발 탄핵 한번 해봐라, 어디 할 테면 해봐라, 국민 상대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장기 공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박원순 시장이 살수차에 물 끊겠다가 아니라 청와대에 식수 끊겠다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농성전에 들어간 대통령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변명하고 회피할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구 꼴통 보수의 실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활한 그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세판을 짜서 이 민주공화국 주권 회복 운동을 찬물을 끼얹을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도 새누리당에 구걸해서 표가 적당히 모아졌다고 해서 덜퍼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실수 없도록 제대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입니다. 여기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답게 차근히 진행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서두르라고 재촉하거나 강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실수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추진 실무준비단을 구성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어떻게 배반했는지, 더 이상 대통령을 유지하는 것이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낱낱이 조목조목 밝혀낼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길게 끌면서 공성전으로 나라를 망치는 대통령을 어떻게 신속하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길을 찾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재벌과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받고 뒷거래를 하고 부정부패를 한 행위를 낱낱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어떻게 국익을 해쳐왔는지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길을 재촉하거나 서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국민과 걸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제 국정농단이 너무 도가 지나쳤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송파의 새 모녀가 80만 원 돈을 남겨놓고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다 큰 딸 자식은 일자리가 없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비관적인 유서를 남기고 새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국회에 나타나서 송파 새 모녀법 만들어 주십시오.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오늘 드러난 사실에는 미용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2천억 원이나 이상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국민은 일자리 잃고 희망 잃고 눈물로 밤을 지새게 생겼는데 대통령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온갖 주사를 맞으시고 온갖 영양주사를 국민 혈세로 썼다. 이런 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야권 공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도대체 지난 몇 년 동안 믿었던 대통령,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는 몸바쳐 일한다고 믿었던 대통령, 도대체 최순실한테 결재를 받고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가 외교 문서를 누출하고 통일 대박도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 나라가 귀신에 씌인 겁니까? 뭡니까? 통탄하면서 여성 대통령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표가 여성이니 한번 만나서 설득해 볼 수가 없겠습니까?
나라가 어디까지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날마다 길가에서 밤을 새야 하는 것입니까? 야당 정치력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절절한 호소를 들었습니다.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 순리고 상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야당 대표 혼자 나서느냐? 협력할 땐 협력하는 것이고 단판 지을 땐 단판 지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총선 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당끼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 심리로 이 엄중한 국면을 실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가서 길게 논쟁하면서 국민을 지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스스로 물러나게 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에도. 그러나 대통령이 민심을 잘 못 읽고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통령을 우리가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그래서 탄핵도 국민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리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리도 국민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총리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도 그 선정 방식도 국민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물러나야 할 대통령 앞에 머리 조아리면서 야당끼리 경쟁하면서 정치 주판날 튕겨가면서 총리 누구로 해야 하느냐 경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국민 추천 총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갑시다. 순서 있게 질서 있게 열어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정부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이 광주가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주는 한 번도 틀린 길을 가는 정치 세력을 용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는 한 번도 분열을 용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민 주권을 되찾고 제대로 된 헌정질서 민주정부를 세우는 것이 그 길로 가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광주가 명령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갑시다. 어느 누구도 정치 세법이 우선한다면 그들 먼저 퇴장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시는 교활한 정권, 교활한 수구에게 길을 터주는 헛발질을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단속합시다, 여러분. 하나로 똘똘 뭉쳐 민주정부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뚝은 무너졌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퇴를 했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할 것으로 여겼던 누구도 체부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박근혜의 뚝도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월호의 7시간의 비밀이 전 국민에게 밝혀진다면 박근혜는 끝장 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흑역사는
늘 우리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고 되풀이 해왔습니다. 우리는 일제단당을 청산하지 못했고 군부독재의 잔당들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의 퇴진을 떠나서 이제 그들에게 부역했던 우병우, 김기춘, 이정현, 새누리당 잔당을 반드시 역사 앞에 죄를 묻고 해체하고 퇴진시키는 오늘의 출정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전남 그리고 광주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다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구두끈을 불끈 다시 묶고 박근혜 퇴진과 그들의 잔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36년 전 우리의 동지들이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날까지 함께 총진군합시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대통령이 개파이든지 주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산유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열심히 일만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산유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그래서 제발 나라다운 나라 한번 만들어주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만 농단하고 나라만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광주 시민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5.18 정신도 훼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18 민주항쟁 기념식에 딱 한 번 왔습니다. 2013년도에 왔는데 그 기념사도 바로 그 전날 최순실이가 더럽혔습니다. 얼마나 통탈할 일입니까? 5.18 정신 깡그리 더럽힌 것입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도 최순실이 빼버렸습니다. 이러니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복창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 안 되겠습니까? 이곳 아시아 문화전당 우리 광주 시민들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 문화전당 빈 껍데기 되어버렸습니다. 예산 빼가고 사람 빼가고 갔다가 전부 다 최순실이 입김 씌우고 차은택이 일감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예산도 이곳은 30% 예산을 줄이고 차은택이 한다는 장조문화 머시가는 40%를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전북 도민까지 호남의 지역 주민들은 단 한 명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호남에서 지지율 몇 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명도 지지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딱 한 명 지지하대요. 누군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순천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러니 광주 시민, 전남 도민들 말씀을 드린 대로 복창이 터져서 죽을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 지지율로 버텨보겠다, 시간 이야기다 이러고 청와대에 숨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수능 시험 보는 날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트위터에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신 도시락 가방 속에 실수로 어머니 핸드폰이 들어있었는데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수능 시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법은 이렇게 국민에게는 가혹하게 적용이 되는데 왜 검찰은 대통령에게는 온정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청와대한테 날 잡아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검찰 똑바로 하십시오. 특검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공소장은 소설이고 사상 누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임명한 검찰총장 휴하 검찰이 소설을 썼다면은 대통령은 소설가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입니까? 검찰은 정말 탄호해야 됩니다. 안종범 수첩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다 나왔고 또 정우성이 핸드폰 속에 육성 녹음까지 나왔습니다. 재벌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돈 내라고 한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검찰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29일까지 청와대가 날 잡아달라 이러지 마시고 검찰이 직접 일시를 지정해서 피의자 송환장을 청와대에 보내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박근혜를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나오면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긴급 체포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순실 씨 아버지 묘가 경기도에 있어요. 그 최태민 씨 묘가 우리 안양 옆에 용인에 있는데 600평이나 됩니다. 600평이나 돼가지고 지금 우리 김대중 대통령 묘가 80평인데 7배가 넘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온갖 영화를 다 누린 최순실 일당의 죄를 단죄하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임명하라 3번 청와대까지 들리게 외칩시다.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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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통령들은 왜 그렇게 말을 뒤집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처럼 부도덕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명박 때 2번이나 바른말하다가 국정원한테서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위헌을 했으면서도 헌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헌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헌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대통령 요즘 마음이 바쁩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를 자기가 가겠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무슨 낯으로 아베 눈을 바라보고 시진핑 얼굴을 볼 것입니까? 나라 체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발 좀 가지 마시고 정말 거기 가야만 되겠으면은 박 대통령 대신에 최순실을 대신 보내십시오. 진실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진실은 잠시 파묻혀 있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진실이라고는 애벌레는 겨울 동안에는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봄이 되면은 언 땅을 뚫고 나방이 돼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목숨 바쳐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이제 최순실 진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세상에 밝혀서 저 불의한 세력들을 퇴진시키고 이 땅에 정의의 깃발을 세웁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11월 추후에 이 아스팔트에 함께 하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사람 박근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춘날 이 콧구녕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되찾자. 그래서 박근혜는 대주시클의 첫 임무다. 그런 심정으로 왔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다면 커다란 박수 함성으로 답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애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말로 박근혜 게이트 상황에서 이 정도로 검찰이 안종범 지수를 구속시키고 검찰이 박근혜 씨를 공동정보로 규정하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여러 같은 민주에 대한 심정, 박근혜의 0%의 지지율, 이것이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 여러분, 박근혜 게이트의 여러 실상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 대통령입니까? 우리 대통령입니까? 박근혜 정권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미 대한민국 국민 우리 호남분들이 정치적으로 파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거부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보통 국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보통의 양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 박근혜 씨 오늘이라도 당장 퇴진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석고대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을 때, 스스로 대진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석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에 계속 불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석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장 긴급체포당 할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 보트라인에 세울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노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물던 개를, 물에 빠진 개를 두드려 패는데 주저하지 마라. 사람 물던 개를 꺼내주면 또다시 사람 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그만 동정심도, 조그만 예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의 덕거리에 따윈 퇴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선봉에 서서, 선두에 서서 박근혜 정권을 퇴진할 때까지 함께 합시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전라도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나라 아닙니까? 1894년 농민들이, 전라도의 농민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정신이 3.1 운동의 정신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헌법을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1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 1조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걸 얼마나 훼손했습니까? 과연 국민이 주인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강국으로 만든다, 문화 융성을 한다, 창조경제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이 지역 스포츠의 영웅 박태환 선수, 자기가 참석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올림픽도 못 나가게 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야시켜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늘품 체조인지 하품 체조인지 희한한 체조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스포츠 영웅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하겠습니까? 문화 융성한다면서 수천 명의 연예인을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핍박하는 나라, 이게 과연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까? 우리는 위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밤잠을 안 자고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있습니까? 재벌들 불러서 누구 이권 챙겨주라, 또 창조경제 한다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 챙겨주는 이러한 공권력을 사유화시킨 대통령,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제 박정희, 박근혜 시대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은 퇴진을 시켰습니다. 지난 19일 날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전국에서 횃불 든 도시는 아마 광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의 딸 성질 무섭습니다. 성질 같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끌어내고 싶지만 저 또 영등포 경찰서 갈지도 모릅니다.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벌써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의 명령, 퇴진 명령, 그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퇴진을 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갑시다. 80년 5월 윤상원 열사의 마지막 말씀, 이 새벽이 지나면 기필코 아침이 오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민주주의의 열사들과 함께 퇴진 대열에 함께 힘을 모아서 퇴진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로 하겠습니다. 박근혜는 하면 퇴진하라 3번 외쳐주십시오.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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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이환우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할 것을
검사들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어려울 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검사든 판사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인 것입니다. 헌법이 위반되고 국가 예산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 나타날 때 이것을 지켜야 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판사, 국회의원 모두가 아니겠습니까? 이화로 검사처럼 김수남 검찰총장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십시오. 김정숙 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광주 경신여고 출신입니다. 우리 광주의 딸입니다.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의 경찰이 100만 촛불 시위를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행진을 허용하도록 한 판사가 광주의 딸 경신여고 출신 김정숙 판사입니다. 여러분 박수. 그 시기에 왜 대한민국이 월급을 주고 검사나 판사나 국회의원을 그 헌법기관을 유지하는지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님, 순천에서 왜 당신을 당선시켜 줬습니까? 국민을 위한 모습이 되겠다는 분 아니었습니까? 왜 대통령의 모습이 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맡고 있습니까? 즉각 퇴진하십시오. 제가 이정현 그러면 퇴진하라 하십시오. 이정현 퇴진하라! 이정현 퇴진하라! 이정현 국회의원들이 전부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파헤쳐야 할 감시되는 헌법기관들이 이 부역 세력이 되어서 모든 걸 막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된 게 그렇게 좋습니까? 법무부 장관 시절 정윤회 국정농단을 즉각 수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 이것을 은폐한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고 있는데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100만 촛불 광주 전남 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질서 있고 평화로운 이런 집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전 세계에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